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뱃사부가 선별한 오늘의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11월 17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여 초대형의 국적사가 탄생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올해 3분기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갱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살펴볼게요. 16일 오전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이들이 소유한 LCC,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된 16일 증시에선 항공주가 모두 급등을 하였는데요.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초대형 국적 항공사의 출범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 발표에 따라 16일 주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주는 가격 제한폭, 즉 30%까지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수 주체가 되는 한진그룹도 급등을 하였고 주력회사인 대한항공도 12.53%나 상승을 하였는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 항공사가 통합하는 초대형 국적 항공사의 탄생이 항공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항공산업에 조단위 돈을 투입하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항공사 수를 줄여 중복된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대한항공은 내년 공급 경쟁이 완화되는 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LCC 통합으로 인하여 LCC 시장에서도 경쟁 강도가 줄어들어 제주항공이 수혜주로 꼽히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살아남은 항공사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항공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공 관련 수혜주로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게요.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속속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악의 수주 가뭄을 겪는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되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16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독일의 해운회사 하파그로이드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도 유럽지역 선사와 총 7,226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6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리스와 대만의 선사들도 한국 및 중국의 조선사들과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원양 국적선사인 HMM, 옛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도 조선사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HMM의 해운사 적재량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해양수산부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해 HMM 해운사의 선정량을 112만 TEU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에 따른 새 컨테이너선 건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나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최근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는 하반기 해상 운임 급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료의 척도가 되는 SCFI는 지난 13일 1857로 2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해요. 이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소비 증가가 맞물리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주를 미뤄오던 선주들이 조금씩 발주에 나서고 있고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내년 조선 시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해운 운임 급등에 따른 선박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박 관련 수혜주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게요. 올해 3분기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기사를 살펴볼게요. 올해 3분기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초대형 기업 공개 IPO와 같은 대형 투자 사업 수주는 초대형 증권사들에게는 밀리고 있지만 부동산과 트레이딩 등으로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락하던 그런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러한 훈풍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해요.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인데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2,63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동학개미가 가장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면 키움증권과 달리 비소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도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요. 동학개미 수혜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수익원을 창출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투자은행,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트레이딩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창출하였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증권사들이 실적 개선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인 만큼 금융 분야 수익 또한 동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적 증가폭이 높은 중소형 증권주는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저희 뱃사부님께서 종목 리포트를 올려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3가지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문을 통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인 소재를 근거로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